신대래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19강 PLS-SEM 범주형 조절 효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왜 데이터의 이질성이 중요한지 이를 통해서 범주형 조절 효과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조절 변수가 이제 비메트릭으로 된 변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범주형 조절 변수라고 불렀어요. 이 범주형 조절 변수는 어떤 거예요? 항상 그룹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룹, 집단을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룹 내의 그 수준, 뭐 남자 집단, 여자 집단 이런 이제 집단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류별로 이제 동일한 모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 경록계수 차이를 구하고 그 경록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 효과가 존재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절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저희들이 18강에서 이미 이제 자세히 배웠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실까요? 왼쪽을 보시면, 자, 컨셉추얼 리서치 모델이 나와 있어요. 개념적 연구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 모형 그릴 때는 보통 동그라미로도 하고, 뭐, 네모로도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이 이제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데, 네모로 표현해도 돼, 연구 모델은. X, 다음에 이렇게 해서 Y, 그리고 여기는 조절 효과니까, 뭐, 일반적인 용어로 하는 거, W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W,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우리는 이거를 네모로 하지 않고 동그라미로 했냐?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방정식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잠재 변수가 하나의 측정 변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측정 변수들을 가지고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통계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이게 지금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개념적 연구 모델을 이렇게 간략하게 그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분석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점은 뭐냐면 이 X 변수가 Y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MO라고 하는 이게 W죠? 이 W 수준에 따라서 W의 수준에 따라서 이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이게 가설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범주형 조절 변수에서 조절 효과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은 연결을 했는데 이 의미는 뭐예요? 조절 변수 수준에 따라서 여러 수준에 따라서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W는 보통 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있고 높은 수준이 있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높은 집단이 중요하겠죠? 평균, 민, 플러스 1 표준편차 높은 집단. 이 높은 집단이라고 하고요. W가 M인 경우가 있겠죠? M인 경우는 평균 집단. 그리고 조절 변수가 평균인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W가 조절 변수 수준이 평균보다 1SD, 표준 편차가 높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리켜서 1번, 2번, 3번 했을 때 1번은 낮은 집단, 2번은 평균 집단, 3번은 높은 집단, 이렇게 조절 변수 수준을 나눌 수도 있어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존슨 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W의 수준을 3개로 한 게 아니에요. 14개 정도로 이렇게 크게 확장해서 연구도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헤이지 교수님의 프로세스 프로그램으로 실행해 보면 이 존슨 니만의 14개의 이 그림을 쫙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조절 변수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수준에 따라서 뭐를 보는 거냐? 이 X와 Y 사이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것이 조절 효과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경록에서의 첫 번째는 스트렝스라고 해서 크기,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조절 변수 수준이 들어오면 이 경로 개수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요. 원래는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면 또 처음에 마이너스였는데 다시 플러스로 이렇게 조절 효과 분석을 해보니까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조절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그 설명 들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우리 논문 통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인내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해보시면 나중에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뭐를 바꿔야 되냐면 통계적 연구 모델로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쪽에서 왼쪽에서는 그냥 X, Y, MO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실제 분석을 하지 않고 이 X, Y 관계만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남자 집단도 그렇고 여자 집단도 그렇고 이게 예를 들어 집단이 남자라고 하면은 남자 집단, 집단이 여자 집단은 여자 집단 이렇게 됐을 텐데요. 이렇게 따로따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분석하고 이거 분석을 해. 물론 프로그램 안에서는 한 번에 다 계산해 줘요. 해주는데 그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추정 결과가 이게 이제 다중 집단 분석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비메트릭이니까 사실은 다중 집단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MGA를 하고 있어요. MGA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이 경로 개수가 나와요. 이게 경로 개수예요. 경로 개수 추정값이 나오겠죠? 남자라면 남자 집단, 여자 집단이라면 여기 여자 집단의 경로 개수가 또 계산되겠죠? 여자 집단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걸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요. 숫자를. 즉 남자 메일 그룹의 경로 개수에서 빼기 피메일 그룹의 경로 개수를 빼요. 빼면은 경로 개수 차이가 되는 거죠. 경로 개수 차이. 그래서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조절효과 분석 중에서 다중집단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 개수가 나왔는데 이 개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유의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조절효과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개수 차이가 비유의적이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으면 조절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데이터의 집단 간 이질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연구를 이제 한 학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학위 논문을 쓰잖아요. 석사 논문,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데 학위 논문 쓸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집단 간, 즉 집단형 조절 변수에서 이 집단 간의 이질성, 집단 간에 서로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 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남자 집단 데이터를 구했더니 어떤 데이터가 나왔고 여자 집단도 데이터 구했더니 어떤 데이터 그룹이 나왔는데 그 데이터들을 속속히 비교를 해보니까 그룹 간에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전체 모델을 만들고 그냥 분석해요. 일반적으로 전체 연구 모델을 만들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요. 올 데이터. 올 데이터를 연구 모형에 다 집어넣고 분석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디테일 분석을 못해요. 디테일드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상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상세 분석을 올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제 할 수 없다는 큰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사실은. 초보자 연구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올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올 데이터를 사용하면은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치가 그 정보가 거의 없고 유용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가설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올 데이터에서 입증된 거예요. 근데 집단을 나눠서 분석하니까 올 데이터에서는 다 나왔는데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남자 집단만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 결과를 얻고 여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큰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세부 정보가 있어야지 수집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데이터의 집단 간 이질성을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집단 간에 뭐를 해라? MGA를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아, 멀티그룹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구나. 그 점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연구자들이 데이터에 존재하는 이질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질성이 없으면 올 데이터로 하면 돼요. 이질성이 없으니까 그냥 올 데이터로 해도 아무런 이제 가설 검증 결과에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룹이 많이 있을 때 성별도 그렇고 소득 수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질성이 발생될 수 있다. 다른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때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결과의 타당도를 크게 위협받을 수 있죠.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결국 뭐냐? 잘못된 추정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추정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어떤 실무적인 시사점을 만들고 이거 큰 잘못이죠. 그죠?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가설이 채택됐으니까 이러이러한 실무적 시사점이 있고요. 이러이러한 정책을 펴야 돼요. 이렇게 연구자가 말한다면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집단 간 이질성 문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자로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통계적으로 처리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이질성과 다중집단 분석의 중요성 예시인데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분이 연구를 해봤더니 전체 집단을 했어요. 전체 집단을 하니까 요 경루 개수가 0.40이 나왔어요. 여기도 0.40이 나왔어요. 즉 품질이 차량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개수가 0.40. 근데 가격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왔어요. 지금 이 차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경루 개수 두 가지가 다 품질과 가격이 차량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연구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룹으로 내 데이터 올 데이터를 그룹 데이터 분할을 시킨 거죠. 그래서 남자 집단 데이터와 여자 집단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남자 집단, 여자 집단 만들고 이제 다중 집단 분석을 해봤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든 다음 뭐를 했다? MGA를 한 거예요. MGA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위에는 남자 집단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위에 남자 집단인데 품질이 차량 구매 의도에 미치는 경로 개수가 0.60이 나왔어요. 근데 여자 집단은 얼마 나왔나 보세요. 여자 집단은 얼마 나왔어요? 0.250밖에 안 돼요. 따라서 왼쪽에 우리 전체 집단을 했을 때하고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올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 해석하고 어떤 제안을 한다면 많은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남자들이 여성보다 여자들보다 뭐예요? 품질을 이제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동차를 구매할 때 품질 요소를 남자들이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자 집단으로 가봤어요. 여자 집단은 지금 품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좀 중요도가 낮다. 구매 의도 결정할 때 품질을 많이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격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가격. 이제 두 번째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남자 집단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남자 집단 가격은 얼마 나왔죠?
0.3. 여자는 얼마 나왔습니까? 0.5.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차량 구매 의도에 남자 집단보다 여자 집단에서 가격에 민감하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가격에 둔감하고 여자들은 가격에 민감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운다면 여성들에게 어떤 홍보 전략을 수립하려고 하면은 이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차량 구매도에서 이제 우리가 품질을 강조하는 건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차의 품질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제품이 차량이 개발되었다 이런 컨셉이다. 주행거리는 어떻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알려주면 남자들은 이제 차량을 구매하겠죠. 그런데 여성들은 그렇게 하면은 품질만 강조하면은 여성들은 차량 구매를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가격 측면에서 가격이 이제 저렴하게 나왔다. 뭐 3천, 4천 됐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여성들은 이제 막 가격을 보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차량 구매를 할 의도가 생기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결과 해석을 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많이 느끼셨나요? 데이터 이질성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거 해결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MGA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세부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결과를 가지고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도 많은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 19강 PLS-SM 범주형 조절 효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